예. 자, 그래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저는 엠벤골드 매니저 자, 한규순 점검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회원님들도 주말 또 쉬시는데 제가 또 오시라고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엠벤 회원님들도 오늘 이 방송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 6월 말 증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7월 증시 있죠? 7월 증시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7월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7월 증시 많이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방송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녹화가 돼서 이제 올라갈 건데, 특히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음, 그 투기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하고 있죠. 우선주들과 그다음에 방산주들 이런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종목 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 테니까 자, 그거 좀 알고 예, 자,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럭키언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요.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를 좀 많이 봤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는 오전장 초반까지만 해도 강세 분위기가 좀 연출됐었거든요.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반등이 좀 나왔고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좀 밀렸어요, 다들. 어, 나스닥 지수는 강밥이지만 음봉 나왔고 다우, S&P 모두 이제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 모두가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 음, 예 보는 게 좀 어떠시고요. 자, 모두가 음봉이 나왔고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는데 뭐 크게 밀린 건 아닙니다. 크게 밀린 건 아니고 현재 다우 지수도 중간 바닥을 찍고서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현 구간에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 이렇게 자, 혼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S&P 100 지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박스 시세가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올랐고, 자, 단기적으로 올랐고, 오른 데 따른 혼주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이 흐름만 보더라도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해드렸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은 지금 이 장은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조만간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렸어요. 그 흐름이 지금 미국 증시를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저렇게 혼주 장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가 여기 2000 초반에서 저점 찍었고 그리고 박스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나서 코스피 어때요? 똑같죠? 그죠? 이렇게 혼주 장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갇혀서 이제 혼주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고점 뚫지 못하고 저점 찍고 어때요? 계속해서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예상을 해드렸던 그 흐름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장세가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서 좀 지루한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좀 전개되고 있어서 조금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죠?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미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치고는 이거는 뭐 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 할 정도로 너무나 안정된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지금 당장은 급하게 안 가고 강하게 시세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조정이면 너무나도 안정적인 것이고 너무나 시장이 강한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약간은 마음을 비우고 절대 급하시면 안 돼요. 조금은 느긋하게 예? 느긋하게 시장을 대응을 하고 종목군들을 대응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주봉하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어땠습니까? 직전 고점 뚫었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에서 저항 받고 있는 상태. 음봉이 나타났고 아래 꼬리가 만들어진 상태이긴 한데 아직은 5주의 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과연 다음 주에 코스닥이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5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약간의 기간주 중에 좀 더 나오고 나서 나중에 갈 것인가? 자, 요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차이. 그죠? 그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은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약간의 수익 그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기간주 중에 다시 가는, 그러니까 곧바로 가느냐 내지는 옆으로 기었다 가느냐, 요것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요 부분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재 구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주봉상 현재 박스권 상단 그리고 하단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물량 받고 가서 이런 출렁거림이 진행이 되면서 중기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그냥 가느냐 내지는 약간 더 옆으로 기었다 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가 뭐 소폭의 뭐 혼주 장세를 기록했고 국내 증시도 오른 건 별로 없어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조금 혼주 장세를 보였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뭐 미국 증시 조정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굉장히 미약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보거나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세는 약간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지수를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죠.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게 뭐냐면 종목 장세. 예?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소형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요겁니다. 요거. 어차피 지수가 단기 급락에 따른 단기 급락 후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쉬어가는, 급등 후에 약간은 기어가는 혼주 장세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혼주 장세 나온다. 자,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올라서 시장보다 더 나중에 빠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지수가 횡보 장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주도주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도주는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수가 단기 상승의 지리한 횡보 장세를 보일 때는 지수가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안 빠질 때는 뭐냐면 이 주도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들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강력하게 좋아지는 실적주들은 개별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개별적인 상승이 나와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따가 종목까지도 몇 종목을 제가 하나씩 분석을 드릴 겁니다. 뭐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아시는 종목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는 종목들이 하긴 있습니다만, 제가 몇 종목 정도를 제가 압축을 해서 분석을 드릴 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종목군들은 추천주 개념이다라기보다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종목을 분석 드리는 관점에서 종목을 분석을 드릴 거니까 사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또 제가 분석 드릴 때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분석을 드릴 거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방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중소형 주도주 섹터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중소형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방을 통해서 이것만 알아가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는 뭐예요? 대형주 매매 해봐야 돈 못 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철저하게 중소형주를 중시로 보시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수는 못 갈 거예요. 지수는 당분간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단기 상승에 따른 이 기간 조정이 뭐 짧으면 1주, 적으면 뭐 2, 3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조정이 뭐 3주가 될 수도 있고 4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는 저는 한 1, 2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코로나19가 지금 제대로 잡히질 않아요. 미국의 코로나19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은 무뎌져서 그런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뭐 이제 50명대, 30명대, 50명대까지 가더니만 60명대, 70명대까지 늘어나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미국도 코로나19 그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을 압도하려고, 미국을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제2차 팬데믹 가능성 없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2차 팬데믹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차 팬데믹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잠시 잠깐 동안은 좀 늘어나는 약간은 불안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뭐 기사들을 보고 뉴스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저기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가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추적 관찰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거리 두기를 통해서 하려고는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잡다 보니까 경제가 작살이 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까지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면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뭐 완전하게 차단은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꾸준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이것도 완전히 뭐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죠.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이런 역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는 보여요. 있어는 보이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 지레짐작 앞서가서 공포스러워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코로나19 흐름은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요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북한 문제보다도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가장 큰 변수가 되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더 늘어나지도 않아야 돼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지만 않아야 시장에 충분히 안정이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보시기 바라고, 코로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꼭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특심면 좀 어서시고요.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길게 안 할 겁니다. 방송 길게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여러분들 제 내용들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다우 S&P 지수가 약보해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은 강보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음봉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음봉. 예, 다 음봉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미국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자, 음봉이 나면서 마감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음봉은 나왔습니다만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고 주봉상의 주가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그죠? 다우 S&P 500 지수도 제자리에서 양봉이 나왔다가 반등이 시도됐다가 제자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 지수도 이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 정도. 치고 가는 형태보다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양상들이 연출되고 있죠. 자, 지금은 미국 증시는 곧바로 간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조짐이 좀 나오고 있다. 요걸 좀 보시 바라고. 자, 말씀드렸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상의 주가는 다우 지수도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일단 안정된 모습이고 S&P 500 지수도 중간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찍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들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려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거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거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보시면 자, 요겁니다. 요게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10,000명 정도 선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단 안정세를 보긴 합니다만 미미하게 아주 미미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줄어야 돼요. 줄어야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많이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료를 하고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줘야 이 그래프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 텐데 지금 치료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하고 또 그만큼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기울가거나 미미하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에요. 저 정도는 신경 쓸 건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뭐 100명, 뭐 15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충격이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100명, 150명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한국 증시도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확산에 따라서 증시가 한두 번 정도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경계를 해야 되고, 예,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그 정도는 일단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입니다, 미국. 이 그림은 원래 브라질의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려고 하는 건데 좀 있으면 이 추세면 어떻게 됩니까? 브라질은 차트가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이죠. 좀 있으면 브라질이 미국의 확진자 수를 넘어설 것 같고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는 뭐 글로벌 단연 탑 10, 탑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탑 1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불안한 게 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요 미국입니다. 여기 미국이거든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만만하게 늘어요. 이 상승 기울기가 우리나라보다도 상승 기울기가 완만하게 높습니다. 지금. 그죠? 미국의 모든 주에서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그죠? 폐쇄 조치가 완화가 되고, 미국인들이 왔다 갔다 경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미국인들의 확진자 수가 은근하게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구간에서는 브라질이 글로벌 1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추이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나서도 그 상승 기울기가 완만하게 가팔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미국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경제 폐쇄 조치에 나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자금을 풀어서 증시가 올라갔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고 일부 경제 지표가 좋아졌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경제 폐쇄 조치를 나오게 되면 경제 지표 좋아지던 게 갑자기 확 꺾일 수 있겠죠. 예. 요걸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근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경제 폐쇄 조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 그래요? 트럼프가 올해 11월 달 이제 재선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코로나 잡자고 죽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코로나 잡는다고
다 굶어 죽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 폐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미국 전역에 걸쳐서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하더라도 뭐 한두 개 주 정도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뭐 예전에도 확진자 수가 뭐 200명, 300명 할 때도 뭐 경제 폐쇄 조치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로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밀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때하고 지금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 경제 재개에 따라서 약간은 늘어나는 정도가 됩니다. 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코로나19에 대비를 해서 모두들 마스크도 많이 쓰고 있고, 그죠? 조심들을 많이 합니다. 뭐 서로 간격을 좀 떨어져서 앉아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스크도 쓰고 또 간격도 띄우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때는 미국 정부 당국도 코로나19에 미리 대처를 못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산될 것에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했고 방역 활동과 그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부진하고 답답하지만 급격하게 환자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기다가 또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백신. 그죠? 백신도 백신이지만 지금은 치료제보다 백신이 더 중요합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예요. 7월 정도부터 코로나19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그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의 마더나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업체들이 좀씩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렸죠. 이 백신 개발은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선 업체들이 500개가 넘다 그랬죠. 5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그 500개가 넘는 기업들 중에서라도 분명히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가 하나 정도는 나올 거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암 치료제가 아닌 바이러스 치료제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인류는 분명히 그동안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백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은 결국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임상에 들어가는 기업체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업체도 마찬가지고 미국, 유럽과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백신을 처음으로 만드는 업체는 뭡니까?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죠? 초대박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말 그대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이 업체들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실적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 시젠을 비롯해서 수젠텍, 그 다음에 EDGC,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도 실적과 성장성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올라간 거 보면 어때요? 2만 원 선에서 14만 원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단키트 시장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수젠텍도 뛰어들고 EDC도 뛰어들고 랩지더믹스, 바이오니아 같은 여러 업체들이 진단키트를 속속들이 바로바로 만들다 보니까 시장이 쫙 양분이 돼버린 시장이 쫙 평준화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못 가는 이런 역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처음으로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류의 운명에 대비를 해서라도 인류의 운명에 맞선다라는 그런 의무로도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겉으로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말 그대로 글로벌 탑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인류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이러스 방역 체제라든가 바이러스 백신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신경 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백신을 하나 만들어내는 업체는 말 그대로 글로벌 탑픽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다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백신이 나오는 시점이 제가 얘기했죠. 생각보다는 빠를 것이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분명히 맞추셔야 돼요.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만약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증시가 출렁거리더라도 다우지수 코스피는 어디입니까? 여기 직전 저점. 코스닥은 어디예요? 바로 직전 저점. 여기까지 일시적으로 무너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여기까지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여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뭐 다음 주 시장도 마찬가지고 강보합과 약보합 정도 선에서 혼조 장세가 나오는 하방 경직과 함께 안정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백신 개발이 만들어지는 시점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는 부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절대적으로 무서워하거나 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미국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19가 과거처럼 재확산 가능성 높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나온다. 여기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을 미국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 연준이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국 연준 인사들 모두가 미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더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도 내릴 만큼 내렸고, 거의 제로 금리 아닙니까? 제로 금리까지 내렸고,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쏟아냈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V자 폭등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코로나19가 잡혀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잡히지 않고 여전히 재확산 조짐이라든가 이런 조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이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그런 팬데믹 가능성 높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거나 이래버리면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글로벌 경기, 미국 경기는 무슨 형태의 경기 회복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V자 경기 회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증시는 V자 급등과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V자 경기 회복은 분명히 나타났어요. 미국의 경제지표라든가 보조지표가 고용지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디냐면 요거죠. 지금 요거하고 아이고야, 이게 빠졌네요. 어디 갔죠? 그냥 이걸로 볼게요. 2020년에 미국의 GDP 증가율이 6.5에서 2021년에 5.0%까지 미국 GDP 성장률은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죠. 실질적으로 5월달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 경기가
단기간에 V자 반등이 나타났는데 그 전에 나왔던 전망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이키형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한 좀 많죠,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는 V자 경기 회복은 1차적으로 끝났고요. 앞으로는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경기는 이 완만한 나이키형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구간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점진적인,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증시 회복 가능성을 여러분들 머리에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 쉬어가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중장기 매매 전략을 같이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 장세이지만 그러나 일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중소형주는 중장기적인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갔다가 쉬어가면서 완만한 반등세가 나온다. 그리고 지수보다 먼저 가는 게 뭐라 했죠? 주도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 주도주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부터는 중소형 주도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대충 이해하신 분들, 자,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3번. 자, 아시겠죠? 예. 자,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상향 조치에 따른 뉴스 보셨을 겁니다. 주요 투자은행에서 올해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시아 1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일본의 노무라,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배를 많이 아파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뭐 마이너스 5.9%까지 폭락할 거다라고 했는데 얘네들도 그냥 자존심을 구겨서 마이너스 5%까지 회복할 거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운 좋게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는 애지간해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악은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최악은 없다. 최악은 없습니다. 최악이 없기 때문에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말씀드렸죠. 나이키형의 완만한 증시 회복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듯이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중소형 성장주, 중소형 실적주들의 반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상승 후 탄탄한 하방 경직만 보이게 되면 중소형주들의 레이스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또 중소형주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면 되는 거니까 무시하지 마시고요. 최악은 없습니다. 최악은 없는 상태에서 종목 장세는 분명히 이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다. 때문에 최소한 대대적인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하방 경직성 속에서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 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경제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미국 현지 내에서 일단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증권시장에 쏟아져 넘어오고 있는 이 부동자금 1,100조.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투자 전략에서는 뭐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철저한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를 집중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여전히 시장에 주목할 주도주는 뭡니까? 반도체, 5G, 2차전지, 스마트폰입니다. 물론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 선별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일부 또 개별 종목들의 반등세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주도 섹터는 여기다. 중소형주 장세도 여기서 나옵니다. 중소형주 장세도 여기서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 핵심적인 주도 섹터는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국별님 어서 오시고요. 아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또 걱정하실 것 같고 해서 또 여러분들 뭐 방송 열었고요. 이거 들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장세 준비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잘 오셨고요. 자,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뀐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 바뀐 거는 뭐라 그랬죠? 코로나19 확산세가 미국을 중심으로 아직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 추이를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은 숫자가 미미하게 늘어나는데 미미하게 늘어나다가 한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늘어나면 증시가 한 번 정도 출렁거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이 확 늘어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이런 형태. 마찬가지로 실제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런 형태.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경제 활동을 폐쇄시키는 셧다운하는 그런 정책까지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이 나오더라도 이런 건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지금 장세는 여전히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완만하게 조심스러운 이런 완만한 나이키형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요 지리한 혼주 장세 속에서는 일부 중소형 주도주, 중소형 실적주 성장주들의 반등세가 나오기 때문에 중소형 실적주에 집중할 때 시장이 안 빠지면 중소형주는 개별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략적으로는 단기와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라. 그러면 분명히 승산이 있는 위치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뭡니까? 여전히 반도체, 5G, 2차전지, 스마트폰 이쪽으로 계속해서 보자.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넘어가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뭐 지금 제가 한 귀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시황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가만히 좀 보시면, 한 대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잡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큐에서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최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드리고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지난주 6월 한 16일 화요일 날부터 제가 이제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큐에서 한 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최악은 지났다. 다음 주. 지난주 화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지난주 화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화요일이면 그죠? 월요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양봉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죠, 여러분들. 그죠? 요 양봉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국 증시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얘기 아까 보여드렸던 얘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6일 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15일 날 폭락 나오는 날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15일 날. 자, 여기 북강약품 나가는 날이겠죠? 자, 16일 날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의 오늘 한 큐. 자, 오늘 한 큐는 치열한 눈치 싸움입니다. 폭락이 나오기 전에 오늘 한 큐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다. 단기주로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구간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나오다. 단기주로 혼주 장세 나오고 경계감이 있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가느냐 마느냐를 보면서 눈치 싸움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3상에 대한 임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일 하면서는 방어 후에 일단은 폭락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경계를 해대. 그러나 분명히 공격할 준비도 분명히 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그죠? 방어하고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그 다음날 그냥 이날 여러분들 한큐 종목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섰죠. 자, 15일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16일날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17일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분석을 드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시황 얘기는 정말 중요하고요. TV 방송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셔야 됩니다. KMW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뭐 그 3월 13일 날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도 아직도 저는 KMW 매도하지 말고 중장기 홀딩 밀릴 때는 저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뭡니까? 5G죠. 자, 앞에서 부강약품은 매수천 들으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상한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바로 이제 상한가 23% 수익 나버렸죠. 자, 일단 삼성 SDI도 제가 지금도 아직도 매도하지 말고 계속 들고 있어라 라는 얘기 해드렸고, 아직도 중장기적인 것 같으면서 2차 전지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싫은 분들은 대형주 맥락에서 삼성 SDI를 계속해서 주목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서 해드렸었고요. 자, 한큐는 뭘까요? 북한보다 경제, 그죠? 북한 문제가 부각이 됐을 때 뭐 다들 신경들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신경 쓰지 말아도 된다. 경기에 신경 집중해라 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내일 한 수는 뭡니까? 돌아서 다시 주도주. 이 종목 저 종목으로 매기가 순환하면서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 많이 보지 말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를 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돌아서 주도주가 부각이 되시기 때문에 주도주를 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돌아서 주도주 하면서 또 디바이스 ENG라는 또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주들과 여전히 IT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일 날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18일까지 18일 자료가 어디 갔나요? 자, 1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목요일 날. 자, 현대바이오. 그렇죠? 현대바이오 됐고, 현대바이오는 정말 좀 변동성이 커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은 뭐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조금밖에 못 먹었고, 또 일부 회원님이 밖에서 늦게 매도하시는 바람에 상한가 수익 내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자, PPI는 아직도 수익권에 있고요. 아렌투 테크놀로지가 대단해요, 여러분들. 그죠? 1차적으로도 88% 수익 났다가 눌림 주고 2단 받는다고 하던데, 아렌투 테크놀로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건 뭐예요? 2차전지 중소형주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앞서 얘기했던 DNT도 또 이제 반등 나오고 있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시장에 조정이 나왔는데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너무 견조한 거예요. 탄탄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무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단기 상승 급락하는 조정이 있고 횡보하는 조정이 있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조정이 있는데, 제가 제일 강한 게 뭐랬습니까? 완만하게 상승하는 조정이 제일 강한 거예요, 시장이.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은 두 번째로 강한 겁니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조정이 제일 약한 조정이에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횡보 조정이에요. 굉장히 강한 조정인 겁니다. 그만큼 시장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규세 한 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내일 한 주는 뭡니까? 이삭죽기. 지금 당장 시장 자체가 급하게 안 가기 때문에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식들을 이제 잡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된 겁니다. 제가 이 이삭죽기라는 단어를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날 앵커님도 같이 물어본 겁니다. 이날 이삭죽기라는 단어를 MBN에서는 이삭죽기라는 단어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이삭죽기라는 단어를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수가 폭락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했던 부분들, 여기서부터 제가 이삭주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많이 빠지고 주가가 조만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는 지난번에 증시가 폭락이 나온 걸 보면서, 지난번에 증시 폭락이 나온 이 부분이 어디냐, 과거 시세로 봤을 때 어디냐, 여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많이 빠져서 곧바로 V자 나타났습니다만, 여기는 단기 상승 급락이 났다가 약간 출렁거리다가 점진적인 반등이 나오는, 여기는 급등입니다만 앞으로의 장세는 약간의 출렁거림과 더불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삭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주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DBI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저 차트는 뭐냐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DBI텍이라는 종목 월봉 차트인데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무려 20년 만에 최고가, 여러분들. 2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밀리죠.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갈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2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지금 여기서 단기로 올라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루하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 조바심 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못 기다리면 못 먹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500%, 1000% 가려고 하더라도, 500%, 1000% 가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립니다. 300에서 500% 내지는 1000% 정도는 아무리 적어도 1년에서 3년은 걸려요, 여러분들. 초대박이라는 이 수익을 내려면 1년에서 2년, 3년을 걸립니다. 100% 정도 수익을 내려면 아무리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요.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 만에 여러분들 계좌가 뭐 엄청나게 운이 좋으면, 지난번처럼 요때 초반에 지수가 폭락이 났을 때, 저점 찍었을 때, 요때가 바로 이제 단 이 2개월 만에 100%가 났던 그런 위치죠. 요 위치가 단 2개월 만에 100%가 났던 그런 위치입니다. 뭐 종목들은 다 아시고 뭐 워낙에 많이 보여드려 가지고, 그죠? 단 100%가 났던 그 위치가 바로 저 위치입니다. 단 100% 났던 위치가 바로 이거잖아요. 두산뼈였어요. 두산뼈였어요. 뭐 안 죽었어요. PSK테크하고 그다음에 테크인 같은 종목이 바로 단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황을 보고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단 2개월 만에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 정도도 제가 분명히 안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PSK테크 88%, 테크인 95% 이상, 이 수익이 그거 이상 되죠. 100% 넘어갔습니다. 다시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형태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살아났어요. 자, PSKT도 눌렸다가 다시 지금 주가가 제자리까지 왔죠. 여러분들 안 죽었습니다. 그죠? 안 죽었고, 자, 테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인도 어디 갔나요? 안 죽었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도주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확하게 타이밍이 잘 잡았기 때문에, 너무 그다음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 단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00%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근데 100% 수익이 2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현재 지금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지금부터 6개월 정도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세가 날 거고요. 제가 6개월까지 안 걸려요. 지금부터 딱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이 저는 길지 않을 거 보고 있고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완만한 반등장이 나올 거고 보고 있고, 최소한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중소형주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린 거예요. 18일 날 저런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얘기 했습니까? 19일 날이죠.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한규수의 한 큐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자, 디바이스 ENG 이제 신고가 나왔죠. 10%. 방송을 통해서 나갔던 종목도 신고가 나고 우리도 신고가 수익 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수도 있고, 자, 여기서 또 나온 얘기죠. 공포는 없습니다. 공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장이 조금만 출렁거리고 조금만 밀린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포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자, 기간 조정. 이 그림에서도 제가 기간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되면서 기간 조정이 전개된다. 그래서 무서워하거나 폭락은 없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DBI테크 또 차트 보여드리고 있죠. 이 종목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 DBI텍을 월봉 차트를 보면서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고 저항선 돌파 후에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하반격이 나오고 있다. 20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매물 공백이 크다. 업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결국에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DBI텍은 대표적인 비메모리 파운드리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시 간다라는 얘기를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과 함께 더불어서 삼성 SDI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안 밀렸고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탄탄한 하반격이 나오고 있다. 이 종목 뭡니까? 2차 전지의 대표적인 대장주격에 있는 상징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털어내지 말고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살아있는 선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들도 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의 한 큐는 뭡니까 여러분들? UTI 좀 나왔고, 내일 한 큐 했군요. 예.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도주 요거군요. 주도주 시동을 걸다. 예. 주도주가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이 웃기네요. 그죠? 주도주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한 거 주도주 뭡니까? IT 섹터 방금 말씀드렸죠. 반도체, 2차전지, 5G, 폰. 그죠?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지금 2차전지도 말씀드렸고 2차전지 말씀드렸고, 자,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2차전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 5G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수익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종목이 뭐예요? 5G 관련주의 수익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종목이 뭡니까? RN2 테크놀로지죠. 이 종목이 1차 상승 후에 기간주 중에 나와서 다시 장대항고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108% 수익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이게입니다. 이 종목이 바로 5G와 관련된 중소형들이고, 그래서 5G 관련들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살아있는 겁니다. 반도체도 살아있는 상태고 2차 전지도 살아있고 5G도 살아있고, 그 종목군들 중에 중소형주들이, 얘네들 중에 중소형주의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한규수의 한 큐를 통해서도 이제 나가고 있는 종목들, 뭐 최근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죠? 아르투가 아니로 현대바이오, 디바이스인지,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수익이 이제 한규수의 한 큐를 통해서 조금씩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이 이제 서서히 수익권에 진입을 합니다. 서서히 한 대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씩 수익권에 진입을 하면서 중장기 2차 랠리 분위기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이 뭐예요? 여기 있는 종목이죠? 그죠? 방송을 통해서 나갔고 일단 양봉이 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한 차례 물량을 털었어요. 털고 나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디바이스 이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분명히 다시 잡는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종목들을 제가 몇 개 분석을 드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디바이스 ENG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뭐 추천주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유망주 맥락으로 제가 종목을 분석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들으시고 나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우리 회원님들은 뭐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이 일단 장대 양봉을 세우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의 올해 실적 전망치는 일단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예,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라 보시면 돼요. 좀 더 상세한 기업 내용까지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오늘 방송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거든요. 오래 해봐야 여러분들 많이 지치세요. 자, 일단은 기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내실 때 좀 보시고, 제가 세세한 내용들은 뭐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주도권의 종목이 단기 상승에 따른 혼조 양상 기간 조정을 보이고 2단 반등이 나설 건데,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중소형주들은 지수가 빠지지 않는 선에서 혼조 장세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은 바로 올해 2020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3분기 초부터는 여러 가지 장비 양산을 위한 증설을 진행을 하면서 2021년까지도 실적 고정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을 한규세 한큐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시고, 우리도 매매를 했고, 다만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일단 빠져나왔는데, 다음 주 중에 또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맞죠? 자,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는 종목이 뭐냐면, 보는 종목은 아니고요. 자, 인터프레스라는 종목,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터프레스가 아니라 인텍플러스. 자, 인텍플러스라는 종목 우리가 금요일날 아침에 매수를 들어가 가지고 단 하루 만에 15% 이상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안타깝게도 한규세 한큐를 통해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뭐 한규세 한큐에서는 뭐 종목 나가는 종목이 이제 하루에 한 종목 정도가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한규세 한큐에서 종목을 공개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방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고요. 이 인텍플렉스라고 하는 이 종목의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텍플렉스. 제가 이 인텍플렉스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뭐 금요일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2차 전지 배터리, 외관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단순하게 반도체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 분야에서 외관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 후공정 장비 중에서 그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강력하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 성장 가치도 좋아지지만 그 성장의 파급력이 대단히 강력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종목입니다. 성장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종목이에요. 네. 이런 종목은 신고가, 그래서 신고가 났죠. 신고가 났는데 많이 장대 한번 나와가지고 뭐 출렁거리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실적과 선장성을 바탕으로 한 주가 반등세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지수는 잘 보세요. 앞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장세는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옆으로 기어갑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횡보 장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의 중소형주들과 주도주들 중에 중소형주들은 지수가 하반 경직만 나오더라도, 또 주도주들은 지수 시장보다 먼저 움직인다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금요일날 장세 보시면 인텍플렉스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못 갔는데 얘는 혼자 가는 그런 급등이 나온 거고, 그죠? 요거 그랬고, EUV 공정과 관련된 최대의 수익인 FST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연일 신고가, 사상 최고가.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제가 옛날부터 5,000원대부터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간 주중이 길어질 거라고 판단은 못했고, 이번에도 좀 눌림이 나오면서 갈 거로 봤는데 그냥 날려버렸어요. 뭐 우리 회원님도 못 잡아드려서 죄송하고,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놓쳤다고 낙담할 게 아니라 얘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거 장난 아니네, 지수는 안 빠지는데도 중소형주들 장난 아니게 시세 터지고 있네, 한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고 있네. 그동안의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급락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수가 안 빠져요. 지수가 안 빠지고 하방 경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들은요, 마음 놓고 올라가는 장세가 날 겁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뭐 그 우선주하고 제가 잠깐 분석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방산주들, 이거 여러분들 무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벌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계좌가 반토막 나는 그런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 쉬운 이유부터 얘기했죠. 주식이 쉽고 주식이 투자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내리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시간의 여유를 갖지 않고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눈앞에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투기적인 종목군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늘어났다가 한순간에 작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깨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순간에 더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안정적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건데, 눈앞에서 이 터지는 시세를 보고 저거 빨리 먹으려고,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저게 투기 종목인지 저게 폭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빅텍의 금요일날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9,100만 주예요 여러분들. 9,100만 주. 이거 9,100만 주 다 개인들입니다. 개인 투자가들. 세력들은 이미 물량 일부 털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다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9,100만 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빅텍이 왜 갑니까? 전쟁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군수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지만 전쟁 나는데, 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잖아요. 증시가 대폭락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도 같이 빠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쟁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땡기는 세력들은 지들이 전쟁 난다고 생각하고 땡기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많은 장세에서 일부 개인들의 세력들이 이런 시세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걸 모르고 개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붙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날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겁니다. 엠벤 회원님들은 괜찮겠습니다만,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반드시 있고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빅텍 같은 이런 방상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전쟁 날지도 모르잖아. 주식은 확률 싸움입니다. 전쟁이 날 확률이 있으면 주가는 더 가는 것이고요. 전쟁이 나지 않는 확률이면 주가는 단기 천정이 되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에 무덤에 누가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매매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방산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또 남북 경협주가 금요일날 급등이 났다가 확 밀려버렸죠 여러분들. 결국은 쭉 갔다가 저 꼭대기 물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또 개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은요, 이번 북한 문제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이번 북한 문제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북한과 미국과 대한민국이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한 번 정도 바닥을 찍고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처럼 뭐 삐라를 남한에다 보내느니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은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투기로 움직이는 종목은 결국엔 투기로 망하게 돼 있고요. 이런 투기 종목의 가장 쉬운 먹잇감은 바로 주식이 어떤 건지 모르고 막 달려들고 눈으로 주식을 하시는 바로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들, 주식 초보분들,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런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주가는 분명히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올라가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절대 매수하지 말고 올라올 때는 물량을 털어내시는 게 맞다라는 거. 그러면서 뭘 잡으라고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 1차 상승에 따른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5G, 2차 전지, 스마트폰 이쪽 종목 중심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텍프레스 신고가 나오고 있고 FST 신고가 나오고 있고 ENF테크는 14.9% 급등나면서 장대 한번 세웠죠 여러분들. 자 이제 눌림을 주는 종목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반도체 장비들 눌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 담아가야 돼요. 지금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눌림목 주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냥 대충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뭐 테스나, LB세미콘, 그 다음에 STI, 케이스텍, 테스, 원익IPS, 사이맥스, 유니셈, GST 다 보세요 여러분들. 포인트 ENG, 코미코 뭡니까? 다 지금 중간 바닥 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 그럼요. 잘 오셨어요 교수님. 다 지금 중간 바닥 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 놓치겠습니까? 보세요. 인터플렉스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얘도 중간 바닥 치고 신고가 나온 겁니다. FSD 같은 종목은 못 잡아요. 계속 쉬지도 않고 가기 때문에. 그죠? 계속 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못 잡으니까 지금 보는 겁니다. 이제 눌림에서 시작되고 있는 인터플렉스 나머지 종목들도 죄다 지금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기간주 좀 고치면서 2단 반등 시점이 다 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다 그러냐?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폭발적인 실적 호전이 연출되는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기록한다. 가고 나서 뛰어가면 늦는 것이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길목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인텍플러스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올랐다라고 얘기하면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미 여기서 선취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종목 좋으니까 우리도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 종목 좋은 종목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신중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디바이스 ENG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아까 얘기했던 디바이스 ENG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고 디바이스 ENG도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은근하게 지금 나옵니다. 얘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눌림목 주고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시겠죠? 반도체 장비는요. 올해 연말 내년까지 가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또 정부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늦으면 안 돼요. 삼성전자의 디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중국 굴기가 워낙에 강력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공략하지 않으면 삼성도 나중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만약 중국 굴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서 부담된다고 한다면 지금 눌림목 조정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런 조정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목들도 하나씩 수익권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차 랠리 여러분들 보셨죠? 처음에 PSK 테크부터 해가지고 종목들 한기수 한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종목들 시세 얼마나 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에?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PSK라든가 이 테크인 같은 종목들 이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장기현 주식으로 여기서 매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TV 방송 보신 분들은 여기 거의 매수를 안 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전문가도 못 믿는 것이죠. 맞아요. 전문가들도 맨날 100% 맞으면 믿는데 뭐 틀리잖아요. 더군다나 저도 뭐 코로나19 터질 때도 저도 사스나 메르스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 좀 시황관에서 틀렸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때 이후에 저는 시황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고 결국엔 이쪽 여기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100% 200% 수익 난 거예요. 그때는 시장이 무서워서 그랬다 쳐요. 응? 어? 힘들 때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바닥권에 위기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잡았으면 95%, 위기가 있을 때 잡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잡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80%. 제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나서 뒤에 후발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후발주들. 그죠? 장난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서 여기 요 정도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후발주들이 중성주입니다. 중성주들. 삼성, SDI 이런 것들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중간 바닥에서 쭉쭉 뻗어갔어요. 그죠? 이게 주도주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중성주의 힘이에요. 지금은 가는 종목 절대 성급하게 팔면 안 돼요. 지난번에는 폭락 장세가 나올 때 무서워서 못 샀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닥 탈출이 기간주 중 그리고 중간 바닥 탈출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제가 단언합니다. 주식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주식 돈 못 벌어요.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제 바닥 탈출로 눌림 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2단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1차 상승이 눌림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가서 옆으로 기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대기를 하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한 대표 매매하는 스타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쫓아가는 매매 안 한다 그랬죠. 1차적으로 바닥을 탈출해가지고 바닥 탈출했다는 기간주중 나오는 이 구간에서 2차 바닥 탈출의 기간주중 후에 2차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 패턴이고, 자 두산피어스도 마찬가지로 1차 바닥 탈출했다는 기간주중 후에 눌림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선침해가지고 데이스 터트리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PSK 같은 종목들도 폭락세가 나서 바닥권에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길목을 잡고 매수해가지고 대박이고, 자 테크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점 찍고 그렇게 가면서 시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면서 디바이스 ENG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눌림 주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그런 구간에서 종목에 대한 종목들이 좀 나가고 있는 형태. 그게 다가 아니죠. 이미 시장에서 대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5G 아직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해드렸었고, 그리고 DBI텍, 삼성, SDI 등치 큰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등치 큰 종목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저런 종목들 계속 끌고 가면서 뭐 또 포트에 넣어놓고 계속 가면 된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제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삼성 SDI, DBI텍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안 끝났다고 했습니다. 삼성 SDI 2차 전기, DBI텍 반도체 안 끝났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그때 R&2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서 뭡니까? 바로 중소형주들의 중소형 5G 관련주들의 시세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고,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그냥 보시더라도 지금 ISC도 제가 방송에 나갔던 종목이죠. 중간 바닥 다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JT, 유니셈 다 지금 중간 바닥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PPI 뭡니까? 5G입니다. 이미 중간 바닥 다지고 은근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태고, UTI 제가 금요일날 한규에서 한 끼를 통해서 또 한 번 나갔습니다. 뭡니까? 스마트폰 폴더블 폰 관련주, 그죠? DNT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 신고가. 얘도 2차 전지 중에서 1차 반등 후에 얘는 쉬지 않고 그냥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모두가 살아있고요.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이 주고 있습니다. 이 눌림 조정 하루 이틀 차이만 해도 계좌 수익이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는 종목이 늘어날 겁니다. 이 눌림목 조정을 반도체 장비주는 이번에 놓치면 못 잡아요. 단언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6월 마지막 주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중에 이 반도체 장비주도 못 찾으면 여러분들은 또 이번 장세에서 또 소외가 될 겁니다. 이런 곳에서 못 잡는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명확하고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지수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얘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이런 눌림목 조정을 위해서 주도주들에 대해서 매수를 놓치면 또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왕따가 되는 겁니다. 주식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탈로 하는 것이고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특히나 추격 매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가기 전에 초기 국면에서 내지는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스타일이고, 이 정도면은 지수 안 빠지잖아요. 시장이 안 빠지잖아요. 어? 여러분들 얘네가 뭐 이런 종목들이 기업 가치가 나빠서 빠졌습니까? 얘네들의 주가가 뭐 기업 가치가 빠져서 나빠서 빠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변수 때문에 지수가 빠져가지고 얘네들이 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전되는 거 어땠습니까? 주가 그냥 가버리죠, 여러분들. 유진테크도 진짜 조정 기다리는데 안 와요, 여러분들. 응? 놓친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FST가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다렸거든요. 요 구간에서 눌리면 안 나옵니다. 움직이면 못 잡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반도체 장비주들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자,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몇 종목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일단 방송에서 이미 나갔었던 종목들, 자, 방송에 나갔던 종목들 뭐였습니까? 자, 디바이스 ENG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일단 단기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매도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거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ISC, 자, 요 종목도 일단 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분석을 드릴게요. 이 ISC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인텍프렉스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ENG하고 ISC 반도체는 요즘만 분석 드릴게요. 더 많이 있는데 뭐다 많이 뭐 분석 드려봐야 여러분들 대응하기 쉽지 않고요. 일단 제가 종목을 분석 드립니다만 기업 내용을 제가 분석을 드리는 것이지 매매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뭐 제가 하는 대로 리딩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기업 내용 보시면서 매매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거고, 살지 말지도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 ISC 아까 얘기했던 이제 디바이스 ENG뿐만 아니라 이제 ISC도 이 종목도 반도체 장비주로서 실적 성장 가치가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 반도체 그 검사 장비들 중에서 그 반도체 검사 장비의 핵심 소모품 중에 하나가 후공정 장비 중에서 이제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스트 소켓을 그 테스트하는 그런 제품을 양산한 업체인데 그게 국내 시장 1위 업체예요. 예, 국내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은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후공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성장성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경쟁사가 누구냐면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의 주가가 10만 원에 10만 8천 원입니다. 10만 8천 원. 그죠? 10만 8천 원인 걸 감안하면 제하고 리노공업하고 ISC가 영위하는 사업 부분이 약간은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리노공업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바로 이제 인텔, 퀄컴, 아주 유명한 업체들이죠. 미국 업체들,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 이런 비메모리 고객사들에 대한 수요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DDR5, DDR2, DDR3, DDR4, 그죠?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DDR5 전환까지 진행되면서 이 회사의 성장 가치도 상당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한번 보실 만한 그런 반도체 장비주다. 이거 말고 정말 반도체 장비주 너무 좋은 종목 많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도 뭐 이제 우리야 뭐 그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만들어냈는데 보다가 빠른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할 겁니다.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번 장세 이 조정 6월 말에서 7월 장이면 7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방향을 잡고 윤곽이 잡히면서 시세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6월 말과 7월 초는 이제 어디를 생각하시냐면 바로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요 구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은 지수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뭐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었죠. 근데 이 구간은 종목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지수는 많이 못 가고 얀만하게 올라갈 겁니다. 중소형주들의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가 올라가면 대형주도 같이 가요. 근데 갔다가 지수가 안 가면요, 중소형주들만 갑니다. 근데 이 중소형주 장세가 장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죠? 예, 네가 알았으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이겨내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준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무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디바이스인지 ISC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고, 이미 장대 항봉을 세웠던 종목군들의 경우는 인텍프레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서 뭐 추격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제가 보시면 되고요. 진짜 좋은 종목 많아요. 이번에 반도체 장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자, 두 번째 종목이 뭐냐면 반도체는 반도체 쪽이라 쳐요. 자, 반도체는 반도체 치고, 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자, 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냐면,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2차 전지는 지금 죄송합니다. 자, 2차 전지죠. 2차 전지.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삼성 SDI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 LG화학도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어서 뭐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삼성에서도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미 종목들이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뭐 첨보,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LNF, 포스코 케미칼, 일진머티리얼스, 뭐 LG화학, 삼성에도 너무나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료가 터져가지고 시세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거나 그런 전략들을 단행을 하게 되면 약간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 종목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어떤 종목이냐면 DNT라는 종목입니다. 자, DNT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아까 보여드렸었죠. 방송을 통해서. 언제 나갔죠? 자, 디바이스 엔지고요. 자, 아까 한큐에서 잠깐 보여드렸을 겁니다. 한큐에서 잠깐 보여드렸을 건데, 자, 이 종목도 일단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1차 상승 후에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났는데 단기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DNT라고 하는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LNF, 에코프로비엠, 뭐 동아기업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죠. 중소형치고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이 바로 DN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죠? 바로 이 DNT 같은 이런 종목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보세요. 기업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숨은 소외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요것도 계속 그동안 타이밍 잡다가 타이밍 잘 잡았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일단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잡지 못한 건 아쉽지만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여기에서 잡아야 될 종목과 여기에서 잡아야 될 종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우리도 잡았고 일단 다 수익권에 들어갔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2단 상승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2단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어찌 되었던 간에 DNT라는 종목도 여러분 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우리 회원님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유튜브 방송하시거나 또 엠벤 회원님들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매매 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살지 말지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자, 2차전 됐고요. 자, 5G 관련주들 제가 뭐라 했습니까? 포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욕 많이 하실 거예요. 5G 한교수 얘기 듣고 나서 샀더니 죽어라고 안 가네 죽어라고 안 가네 하면서 다 털어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포기하시고 다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도 또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5G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어야 거기서 좀 더 강도 높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호재들이 나올 텐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더딘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소형 코로나 5G 관련해서 RNF 테크놀로지의 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고 나서 1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이는 상태인데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주 중에 2단 상승이 또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소형 5G 관련주의 강세가 살아있고 5G 관련주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PPI라고 하는 종목도 한 기수 한 큐를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좀 더디죠. 더디고 저도 뭐 이게 곧바로 갈 거다 아니면 쉬었다 갈 거다 단정 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단정 짓고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는 5G에 대한 성장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5G 관련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PPI라고 하는 종목도 그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광파워 분배기라든가 광파장 분배기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저걸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회선을 통해서 들어왔던 데이터를 여러 회선으로 뿌려주거나 내지는 여러 회선으로 들어왔던 데이터들을 한쪽 선으로 같이 모아주거나 하는 기기를 생산업체인데 이게 초고속 통신망 5G 이 사업 중에서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품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KT하고 SK에 모두 공급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5G 통신망이 구축이 되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고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지금 5G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그죠? 이 제품들은 바로 이제 최근에 OTT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데이터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PPI라는 종목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죠.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 중에서 아시죠 여러분들 올해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삼성의 갤럭시 S 갤럭시 폴드 2 삼성의 갤럭시 S 폴드 2 그리고 G 플립 이게 나옵니다. 이제 2 시리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서 어디입니까? 중국의 화웨이가 뭡니까? 뭐지 그 X? 그 있죠? 그 제품 걔를 내놓기 시작했고 이제 인폴딩 방식으로 내놓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모토로라하고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폴더블 폰을 내놓습니다. 말 그대로 폴더블 폰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쟁. 예. 폴더블 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스마트폰 관련주를 보시면 안 되고 뭘 봐야 됩니까? 폴더블 폰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폴더블 폰 관련주.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경 하이테크는 얘는 그 뭡니까? 저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거 그 데코 필름. 이 데코 필름이 좀 유행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데코 필름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예쁘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한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유행성이 큰 필름지들은
그 다음 유행어는 안 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유행성 있는 종목들은 건들시면 안 돼요. 세경 하이테크도 우리가 이거 제가 이토마트 여기 뭐니까 MBN 오기 전에 이토마트에서 회원님들하고 이거 100% 이상 대박 터트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 올라간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급등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만만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대박 10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들 모르세요. 이 구간 이겨내셔야 되고 이 구간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 이 구간.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는 그러니까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KH 바텍이 좋아요. 왜? 얘는 기본적으로 힌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폴더블 폰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도 괜찮습니다. KH 바텍도. 힌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뭡니까? UTI라고 하는 종목이죠. UTI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UFG. 지금 삼성의 그 갤럭시 Z 플립의 UTG, 울트라 틴 글라스. 그러니까 얇은 글라스. 이게 지금 삼성에 들어가는 아마 그 디스플레이가 UFG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만든 일정 두께의 휘어지는 글라스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폴더블 폰에는 필름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유리가 대세가 되고 있어요. 유리. 저는 UTI가 제2의 KH 바텍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UTI라는 종목을 지금 눌림이 좀 길어지고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늘려주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요일날도 반등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한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져갔는데 이 구간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지 곧바로 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UTI라든가 KG바트 이런 종목 정도는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볼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분명히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최소한 기관 조정이 연출되면서 하방 경직과 함께 완만하게 조심스러운 반등장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지수가 올라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지수가 횡보 장세 내지는 지루한 혼조 장세 나올 겁니다. 하루하루 보시게 되면 징글징글 하실 거예요. 지수만 보면. 하지만 종목별로 성장 가치가 있는 지수와 무관하게 탄탄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반도체, 그죠? 그리고 2차전지, 5G, 폴더블폰 이 네 개의 섹터에서 있는 강력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전망인 만큼 이 구간 대형주는 돈 못 벌어요. 바로 이러한 신성장 가치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할 때 최고 결과는 좀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6월 말이죠. 이제 7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3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아주 최고의 강력한 클라이막스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3분기까지 시장 자체는 완만하게 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 받을 거예요. 4분기에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저는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딱 6개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요 6개월이 될 겁니다. 6개월 이후의 시장은 그 이후의 시장은 그때 가봐야 돼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6개월 동안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이 6개월 동안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6월 말 7월 초 위기 아닌 기회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장세가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추석이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 앞뒤로 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 가봐서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출렁거리고 나서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추석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6월 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중요해요.
이 구간은 뭐 우리 회원님들이랑 편하시게 뭐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 구간은 MBN 회원님들하고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주식 초보분들, 지금 주식 초보분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요. 음? 요즘에 뭐 뉴스 보고 그러면 뭐 요즘에 초보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모이면 다 주식 얘기한대요. 근데 다 초보야. 예. 근데 주식으로 또 아는 척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근데 제가 몇 마디 들으면 다 초입니다. 생초, 생초. 지금은 장이 조금 좋으니까 잠깐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정말 곡소리 납니다. 주식은요. 주식이 위험한 건 뭐냐면 원금이 깨져요. 원금이 깨집니다. 여러분들의 원금이 1억이면 1억이 예? 마이너스 0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안 겪어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많이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응?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많이 걱정하실 텐데 주식은 항상 먹으려면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요즘 장세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지루하고 혼주 장세 나오고 있는데 수익도 많이 안 나죠. 그 수익도 안 나는 장세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여러분들 삼성주 우선주 보셨어요? 96,000원에 잡은 사람들은 95만 원에 잡은 사람들 지금 59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여러분들. 반토막 이상. 응?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깡통 나 여러분들. 주식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은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주식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지루한 횡보 장세가 나오잖아요. 이 구간 제가 단언합니다. 돈 번 사람 없어요. 뭐 단타 쳐가지고 잠깐 한번 수익은 난다고 자랑은 하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가보세요. 그 다음부터 자랑 안 합니다. 뭐예요? 단타 쳐가지고 잠깐 수익은 났는데 그 다음부터 수익이 안 났거나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심리가 먹었을 때만 자랑하잖아요. 깨지고 수익 안 나면 자랑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깨지거나 안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급등한 종목들 매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나중에 깨지거든요. 음.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그냥 잘하는 사람이 먹었다 뱉어놨다 먹었다 뱉어놨다 먹었다 뱉어놨다 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본전치기 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도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결국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걸리면서 나중에 가는 게 주도주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바닥권에서 주식을 잡아놓게 되면 처음엔 요만큼 올라갈 때 20% 30%밖에 수익이 안 나요. 여기서부터 나중에 100% 20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도 섹터들은요. 단기 상승의 기간주도 나오고 지금 2단 반등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들이죠. 제가 보기엔 지금 주도 섹터는 요 정도 섹터까지 와 있어요. 이 구간 그래서 6월 말하고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먹었다 뱉어놨다 먹었다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본전치기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좋은 주식 잡아놓고 꾸준하게 만만하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이 기간 동안 30% 40% 먹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을 팔고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가가지고 지금 나는 이제 징그럽다 나 이 종목 던지고 이거 잡을래. 잡는 순간 꼭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다 개인입니다. 응? 겁도 없이 90만 원, 80만 원, 90만 원, 95만 원,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껍데기 같은 우선주들을 여기서 잡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본전도 유지하면서 조금씩 10%, 20%, 30% 조금 더 기다리면 50%, 100%도 나는데 왜 여기를 잡느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음? 배우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식은요. 수익이 나도 끝장을 보게 돼 있고 손실을 봐도 끝장을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가 수익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재밌잖아요. 계속 돈을 더 벌려고 막 돈 더 넣고 막
주식 열심히 합니다. 손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본전 찾으려고 또 주식을 또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한 번 매매할 때마다 한 가지씩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어? 정말 많이 매매를 해봐야 하나, 두 개, 하나씩 배우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수업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깡통이 나고 수업료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여러분들한테 수업료 없이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MBN 회원님들이야 뭐 많은 전문가들하고 방송 뭐 무료 방송 들으시니까 좀 공부를 하시고 TV 방송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특히나 제 방송 보시고 제 무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주식 공부예요. 이거는요. 제가 뭐 단순하게 맨날 먹은 거 뭐 자랑합니까? 맨날 단타 쳤다고 수익 났습니까? 안 하잖아요. 공부하시라고요. 배우시라고요. 특히나 유튜브 주식 하신 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밖에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 1억을 시작으로 해서 그죠? 제가 이 얘기 이거 많이 예를 들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 1억을 가지고 손실이 나가지고 5천이 되게 되면 얼마 지금 50% 손실 난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손실 없이 계속 유지만 하면 그냥 1억 본전 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억이 5천만 원 됐는데 5천만 원 가지고 1억 만들려면 얼마 걸려야 돼요? 100%를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 수익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냥 시간 걸려도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100% 냈을 때 여기서 튀잖아요. 그럼 여러분 2억 되는 거예요. 100% 수익 나는 겁니다. 근데 뭐하러 돌아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2억 되는데 왜 남들보다 빨리 먹겠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종목 저 종목 쫓아가지고 저렇게 막 이런 삼성주가 우선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걸 왜 쫓아갑니까? 전문가인 저는 이런 종목은 투기 종목이고 세력들이 일부러 시세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올라가는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어디가 꼭지인지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는 돈 벌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쪽박 나기 때문에 안 쫓아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산주들. 응? 방산주가 왜 가요? 전쟁도 안 나는데 그냥 막 벌떼들 같이 모여야 됩니다. 거기다가 세력들은 그 위에다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작살났잖아요, 여러분들. 안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올라가는 시세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는 것이고요. 올라가는 원인이 있고 떨어지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보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고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선주들과 방산주들이 지난주 폭등 후에 폭락세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시장은 이제 이들 주변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 반등이 이제 일단락이 될 겁니다. 일단락이 되고 어디로 가요? 다시 기존의 주도주로 간다. 그 주도주는 바로 이 반도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5G가 될 것이고 폴더폰이 될 것이다. 특히나 이 주도 섹터는 지금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미 터지고 있는 인텍프렉스, 그죠? FST 이미 터지고 있는 이들 종목들을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 주도주를 보면서 얼마나 늦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군들만 신고가를 기록할 수도 많이 늦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늦어도 6월 마지막 주 6월 22일부터는 그 주도주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 강세장을 같이 즐길 수 있다. 지수는 못 가더라도 종목별 강세장이 강력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점만 아시고 여러분들 이번 장 절대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시고 또 충분히 인지하신 분들 자, 예,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예, 그래요. 자, 다들 이해되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
뭐 오늘 무방 준비는 준비 좀 했고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준비를 했고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조건 종목입니다. 지금 장세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목이에요. 우리 회원님들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주말 동안도 종목에 아주 올인할 거고요. 이번 주 하여튼 6월 다음 주에는 이 주도 섹터에 대해서 아주 집중할 거예요. 주도주 중에서 좀 더디거나 이런 종목들은 되는 쪽으로 빠른 쪽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매매로 단행을 할 거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 6월달 이후 7월달부터는 아마 최고의 결과 분명히 저는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MBN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안정적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세는 쫓아가는 게 아니래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들도 그렇고요. 시세가 터지기 전에 길목을 잡았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지금이 그런 IT 종목을 그렇게 바닥에서 물량을 잡고 길목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것만 아시고 어, 그래요. 맞아요. 구별님. 맞아요. 이렇게 주식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요. 결과가 최악으로만 가지 않고 정말 손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엔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 비우고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 바라고요. 재미가 아주 클라이막스가 될 때까지 아주 정말 속단 말로 째진다고 하죠. 한번 수익 한번 내보면 정말 째집니다. 아주 그 째지는 기분들 조만간에 또 한번 느끼실 겁니다. 과감하게 팟 준비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회원님들이야 뭐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MBN 회원님들하고 유튜브 회원님들 자 혼자 하시지 말고 혼자 하실 거면 제가 말씀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비 못 하시고 또 혼자 하더라도 무섭거나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장은 정말 종목 장세이고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기엔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예, 육회님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운 그런 진짜 이 장을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장이다라는 거 반드시 중장기 대시세를 노릴 장세입니다. 우리 방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타는 칩니다. 단타 요즘에 다시 또 치기 시작을 했어요. 장세가 생각보다 좀 지루할 수 있어서 단타도 좀 치기 시작했고요. 주도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방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대시세를 만드는 방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길게 끌고 가면서 40% 50% 100% 200%까지 내는 그런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방이니까 그 점 아시고 따라오시고요. 시장은 분명히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장을 주도할 겁니다. 즉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런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직장인 초보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계속 강조합니다. 특히나 MBN 회원님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직장인 분들은 직장에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 주식을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잘립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래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주식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직장은 열심히 다니시고 직장에서는 만약에 한 대 펴고 하시게 되면 문자가 나가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돈 더 잘 벌어요. 문자 오면 그냥 대응하시고 그냥 바로 일하시면 됩니다. 시세 보지 마세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보지 마세요. 예, 제가 문자 나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배낭 배고 놀러 다니시라 그랬죠? 놀러 다니세요. 그리고 제가 문자 나가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이분들이 더 잘 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자, 폴더블 폰 언택트 시대의 핵심적인 매개체로 부가성을 한다. 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었죠. 자, 그런 관점이니까 그거 보시고 예. 자, 오늘 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뭐 이거 다 하실 겁니다. MBN 골드 VIP 회원가입 필요한 분들은 1588-0648 요구를 하시면 되고요. 예, 됐습니다. 우리 방 여기 매매 단기, 중기 하는 거하고 모든 매매는 100%로 한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잡주는 매매 안 해요. 좋은 주식만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주식은 가지고 오셔라 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회원님들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라 7월 예, 뭐 이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자,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님들 한번 준비 다 됐으니까 됐고 MBN 회원님들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큰 시세 준비하시기 바라고 제가 그냥 드리는 소리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시세를 눈으로 보게 되면 시세를 눈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터지기 직전에 주식을 못 잡아요. 터지고 나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이 이 종목 장세가 진짜 갈 건지 안 갈 건지 모르실 겁니다.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시세는 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 못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종목들을 보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바닥권에서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또 아까 반도체 장비주도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보여드렸죠? 이미 시세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네, 과감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나가는 대충 시장을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 아니라 그랬죠. 철저하게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주도주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차트를 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가지고 매매 포인트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종목은 거의 90% 이상은 다 갑니다. 왜? 결국에 주가라는 건 기업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6월 말부터 7월장, 이 7월장에 본격적인 종목 장세를 과감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남은 휴일 동안 푹 쉬시고요. 자, 저는 종목 분석 더 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되죠? 자, 오늘 방송 내용 잘 들으신 분들 자, 77번 치면서 777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굿벨님 고생하셨고요.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회원님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MB 회원님들도 자, 대시세 즐기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